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거 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다가, 나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나의 조국인, 조국인, 조선을 디스하는, 제목은 뭐 어떻게 나올까? 조선인들은, 거짓말에 관대하고, 진실에는 관심 없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쓴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주학년 이야기, 굉장히 뜬금없이 주학년이랑 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주학년이랑 이 아스카가 뭐 무엇을 했든 뭐 지금 와서도 뭐 얘기가 많아. 했다 안 했다 이걸로 관심이 많은데, 근데 뭐 서로 말이 다르니까 관심 없고, 뭐 내가 보기엔 근데 굉장히 많이 물타기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키라라하고 주학년이 뭐 이렇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맴매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맴매가 아니라면 뭐 한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뭐다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중견기업급의 아이돌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아스카 키라라가 입장문을 하나 올렸어. 근데 그 입장문이 좀 재밌더라고. 입장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간 문춘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마세요. 저는 사적으로 돈을 받고 맴매를 한 적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처음 만난 여성이 학년 씨를 좋아한 것 같아서 사진이 찍혀 문춘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주학년을 사랑했던 어떤 여자가 찍고, 어머! 어떻게 학년이가 아스카랑 부들부들 이렇게 뭐 팔았다. 뭐 진실은 저 언덕 넘어 있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에 가장 들어온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이 들어왔어. 저는 사적으로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여러분들 이 문장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야구동 영상 배우가 어디서 씨발 입에 침이나 빠르고 구랄 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법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본 사회의 특징을 몰라서 하는 거야. 난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게. 그래서 막말로 뭐 이제 야구동 영상 배우라면 그런 오퍼들도 많이 들어오잖아. 야, 너 한 편 찍는데 얼마나요? 그럼 뭐 키라라 한 1억 되면, 야, 내가 1억 줄게, 나랑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오퍼가 키라라한테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뭐 본인 피셜로는 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 말했던 게 뭐야, 조선인들은 거짓말에 되게 관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해,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다 걸려도 별일 없거든. 일본 사회에서는 거짓말 같은 거 하다가 걸리잖아. 그러면 그때 사회적으로 매장이에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랑 정반대인 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아스카랑 한번 했다, 아무 문제 안 되잖아, 일본 사회에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불륜이라고 할지라도 와서 도계자 받고 그러잖아. 그럼 다시 활동 잘한단 말이야. 사생활에 대해서는 되게 오케이,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뭐에 민감하냐면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거짓말에. 대놓고 뭔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때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매장을 당하는 게 일본 사회의 특징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학력 위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 사람들이 막 이상한, 자기 대학교 이상한 데 나왔다, 막 이상한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상한 본데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갑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학력들을 구라했던 그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일본에서 걸리잖아. 일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력 위조했던 연예인들 다 잘 다니고 있지, 그지?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의 차이점 중에 하나야. 일본 사회에서는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반성해라, 도계자 박아라, 그러면 오케이 해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사과, 내가 안 그래도 인스타그램 재밌는 거 봤는데, 사과에 뭐 11단계라서 뭐 이제 스미마센, 고멘나사이, 모시아키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도계자 박는, 그랜저를 박는 순서가 있더라고. 그게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빠른 인정과 사과,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면 한국은 그게 아니야. 거짓말을 해도 별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게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내가 나타난 게 뭐냐면, 나는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쥐도 아닌 걸로 거짓말하지?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나는 나중에 돼서는 그냥 뭐 한국 여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갑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짓말이 진짜 민감해. 연인 간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계 자체가 신뢰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근데 거기에 구라를 친다?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거짓말을 하든 마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스카의 입장을 보고 저거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왜냐하면 워낙에 거짓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어디에요? 좀 사기 공화국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했던 게,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진실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을 남 끌어내는 데 쓰는 것처럼 어떤 거 사건이 터지잖아. 그러면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워딩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한 게, 저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논쟁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자주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르세라핌에서 옛날에 가람이가 학폭으로 퇴출당한 적이 있잖아. 나는 근데 하이브가 엄프를 더럽게 못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가람이가 애를 팬 게 맞아. 다구리로 팬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왜 팼냐 하면, 그 맞은 애가 가람이 친구 옷 갈아입는 거, 속옷 입는 거, 브라가 보였을 거야. 그걸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렸대. 그래서 빡쳐가지고 우리 친구 아이가 그래 다구리를 놨다네. 나는 이게 그러면 야 저 정도면 좀 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알고 있어? 그냥 학폭이다, 매장시켜야 된다. 이 사고 회로가 이 두 가지잖아. 그냥 학폭이다, 매장시키자. 그리고 이제 끌어내리게 되는 것들이지.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가람이 학폭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 거기서 가장 강력한 워딩. 예를 들어 중학년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 맴매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맴매다 그러지만 이건 알 수가 없잖아. 근데도 다 뭐라고 얘기해? 맴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맴매다. 그리고 이성균 때도 룸빵년 이 얘기 계속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딴 사람 있으면 또 마약. 지리는 마약도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그 사건이 어떻게 터지는 관심 없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워딩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사실을 말하면 분노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하면 분노한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은 자꾸만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은 굉장히 결여돼 있고, 그치?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멍석 말아서 패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뭐야? 나라가 여러분 이게 안 망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해서 이게 물어봤어. 정말로 이렇게 한국 사회의 거짓말이 너무 관대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GPT가 나름 분석한 게 있더라고. 한국 사회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성과 중심도 하기 체면 문화가 결합돼서 사실보다 이미지가 우선시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식 생존 전략이 무의식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 자체보다 걸린 것에 분노하고 수치심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 뭐 어때? 이게 은근히 기본값인 사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유교적 체면 문화에 권위주의 잔재, 뭐 성과 지상주의에 사법적인 제재도 미약하고 언론 신뢰자. 그래, 심지어는 언론도 대놓고 거짓말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 여러분. 언론사가 대놓고 거짓말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도 거의 최하잖아. 언론 신뢰도는 얼마인 줄 알아? 야, 언론 신뢰도도 최하야, 우리나라. 거짓말쟁이 공화국이라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 비슷한 나라를 내가 참 찾아봤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병신 같은 나라들이 다 여기 해당되더라고. 러시아,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상당히 굉장히 안 좋거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부정부패, 뇌물, 허위 정보 문화, 다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일본, 독일, 북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 같은 데서는 거짓말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지. 거짓말이라는 게 신뢰라는 걸 깨트리는 행위고, 사회적인 매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나라들은 요렇다라는 요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제 중학년으로 시작돼가지고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빌드업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 대한민국 망했다 얘기하지만 이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들고 왔잖아. 근데 야, 어떻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온다 이게 진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와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옛날에 정몽준 막내 아들내미가 했던 얘기 있잖아.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한 거다라는 그런 희대이. 그 당시엔 망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야, 씨,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지성인이라 많이 불렀는데, 근데 요새는 모르겠다. 내 유튜브에도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는 항상 말하지만, 부디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고, 화내는데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은 그냥 시원하게, 그냥 또알또리나 한번 더 치고, 그냥 좀,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좀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